국제 데이터의 99% 이상이 흐르는 바다 밑에서 조용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참여한 PLCN의 홍콩 연결은 미국 안보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당국은 홍콩 연결이 중국 정부의 통신 수집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PLCN 전체 폐기가 아니라 미국 홍콩 직접 연결의 부분 불허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계 공급업체의 참여를 국가안보 위험으로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바다 및 데이터 패권을 놓고 벌이는 두 거인의 충돌을 공개합니다. 왜 팀텔레콤은 민간 케이블의 홍콩 연결을 안보 문제로 봤을까요? 그리고 홍콩을 거치지 않는 신규 노선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정보의 주권을 지키는 인류 최대의 첩보전. 데이터가 곧 권력이 된 시대, 심해의 체스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통신 공급망과 케이블 인허가 정책을 살펴봅니다. 경로 통제는 데이터 주권과 보권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천 년의 기록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 서늘한 욕망의 연대기. 지금부터 심해의 패권을 향한 거대 권력의 암투를 확인하세요. 기구와 미국 안보심사 vs 차이나머니 지금 시작합니다. 구글과 메타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가 PLCN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홍콩을 직접 잇는 7,800km의 PLCN 프로젝트였죠. 대역폭만 14Tbps,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가장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였습니다. 미국의 팀텔레콤이 FCC에 홍콩 연결 부분 불허를 권고했습니다. 홍콩 육양국이 통신 수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우려였습니다. 미국 대만 필리핀 구간은 조건부 허용됐고 홍콩 직접 연결만 막혔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민간 기업의 천문학적 자본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해의 디지털 장막이 쳐진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홍콩 연결이 중국 통제 인프라 노출을 늘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중국계 참여를 둘러싼 미국의 국가안보 심사를 분석합니다. 중국계 케이블 공급업체가 국제사업에서 받은 제약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느냐가 곧 무기가 됩니다. 대륙의 자본과 미국의 외교력이 충돌하는 심해의 전장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수단은 FIRRMA가 아니라 팀텔레콤의 안보심사와 FCC 인허가였습니다. 이 결정 뒤 미국 직결 노선의 경로 선택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적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정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홍콩을 거치지 않는 신규 케이블 노선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3차 세계대전, 그 뜨거운 현장으로 가시죠. 누가 우리의 신경망을 소유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이 막에서 펼쳐집니다. 인류 문명의 목줄을 쥔 거대 권력들의 사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핵심 수단은 통신 인허가와 공급망 안보 심사였습니다. 심사는 케이블 소유, 운영 장비, 공급망의 통제 위험을 함께 봅니다. 국제 케이블 입찰도 가격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공급망 위험을 따집니다. 따라서 최저가 제한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별도 노선과 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별 케이블 투자와 경로 경쟁이 커졌습니다. 다만 인터넷이 2개로 완전히 양분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프리초튼, 일본 대만, 괌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잇는 별도 신규 노선입니다. 홍콩을 거치지 않는 경로를 추가해 아시아 태평양 연결을 다변화합니다. 하지만 이 우회 전략은 막대한 추가 비용과 데이터 지연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보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의 통제권이라는 사실을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고속도로는 국가 간의 신뢰가 없으면 깔릴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1초의 유튜브 뒤에는 이런 거대 권력의 승인이 있었던 거야. 현대 문명의 신경망은 이제 지정학적 지진대 위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기술과 권력의 하모니를 산막에서 확인하세요. 미국의 우려는 팀텔레콤의 공식 심사 문서에 적시됐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육양국은 해당 국가의 법적 관할권에 완벽하게 종속되기 때문이죠. 미국 당국은 홍콩 연결이 통신 수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 집 앞마당을 지나는 물길을 내가 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논리죠. 이 영리하고도 무서운 지정학적 현실이 우리가 누리는 연결의 기반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세상을 잇는 것은 신뢰의 동맹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해저 안보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국제망도 여러 국가와 해역을 거쳐 연결되므로 경로 다변화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심해의 생존 본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지정학적 전쟁을 넘어 더 은밀한 바다 밑 도청 작전을 보러 갑니다.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경로와 투자 경쟁을 살펴봅니다. PLCN의 미국 홍콩 직접 연결이 FCC 심사에서 막힌 이유를 봅니다. 홍콩 육양국이 통신 수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케이블 소유와 공급망을 국가안보 심사 대상으로 다뤘습니다. 중국 기업도 자체 국제 케이블 노선에 투자하며 경쟁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이제 누구의 편이냐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인류 문명의 목줄 쥐기, 사투. 아프리초트는 PLCN의 단순 대체가 아니라 별도로 추진된 다국가 신규 노선입니다. 데이터 주권이 한 국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 그 현장을 확인하세요. 1초의 연결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지정학적 욕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패권 다툼은 경로 선택과 데이터 주권에 영향을 줍니다. 기술의 중립성을 깨버린 권력의 논리, 디지털 철막의 실체. 현대 문명의 가장 차갑고 가장 거대한 생존 전략, 심해 패권. 이 케이블 투자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통신망을 장악하려는 거대 권력의 비밀, 이제 아셨나요? 이제 케이블의 국가안보 위험과 물리적 훼손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2023년 발트해와 2024년 홍해에서 벌어진 의문의 단선 사고들. 단순한 닷치 끌림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그레이존 전술이었을까요? 의도적 훼손 가능성도 사고별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적의 도시를 폭격했지만 이제는 적의 케이블을 끊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팀텔레콤 심사와 FCC 인허가로 안보 위험을 검토합니다. 자국의 핵심 인프라에 적대 국가의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막는 것이죠. 내 몸 안의 신경을 적의 도구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법규도 물리적 접근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해저 케이블 보안은 물리 접근과 종단 장비, 암호 체계를 함께 다룹니다. 수확 후 해독, Harvest Now, Decrypt Later 이라는 소름 끼치는 첩보 전략. 현재 수집된 암호문이 미래 양자 기술로 위협받을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터넷의 진짜 배후,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데이터 속도보다 더 차가운 국가 이익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지정학적 충돌을 뒤로하고 진짜 스파이의 역사를 추격하러 갑니다. 바다 밑 데이터 고속도로의 국가 간 경쟁을 아시나요? PLCN 홍콩 연결 불어는 팀텔레콤의 국가안보 우려에 따른 권고였습니다. 한국 국제망도 여러 국가와 해역을 거쳐 연결됩니다. 고의 훼손을 단정하려면 선박 기록과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공동 자산을 패권 경쟁의 도구로 쓰는 서늘한 지정학적 논리. 하지만 선을 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몰래 엿듣는 것입니다.
미래 양자 위협에 대비한 수확 후 해독 위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연결 뒤에는 이토록 처절한 정보전이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기술과 권력의 힘, 거대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0.1초의 기적은 해저 통신 기술이 도달한 가장 치열한 방어 전략입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도 위대한 방패, 동맹, 수조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방어 전략.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연결을 지배하려는 거대 권력의 암투, 데이터 주권이 곧 국가의 운명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떻게 심해의 지도를 바꾸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선을 깔고 끊는 기술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다 및 데이터 고속도로는 현대판 실크로드이자 가장 취약한 목줄입니다. 누가 경로를 통제하는지가 데이터 주권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해저 통신 기술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과 기술로 심해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공급망 통제만으로 도청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 아침의 뉴스를 지연 없이 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치를 넘어선 심해의 은밀한 침입자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산메드 성벽보다 견고한 보안도 단번에 뚫어버리는 첩보 기술의 위력. 미국과 소련 두 거인이 벌였던 전설적인 해저 도청 작전을 알아야 합니다. 해저 통신 기술이 가장 대담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압도적 순간들.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전쟁을 뒤로하고 진짜 스파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다 밑에서 적의 심장 소리를 엿듣는 아이비 벨즈 작전을 아시나요? 자, 이제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둘러싼 가장 은밀한 도청의 역사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연결, 누군가 바다 밑에서 몰래 엿듣고 있다면 어떨까요? PLCN 홍콩 연결 불어는 팀텔레콤의 국가안보 우려에 따른 권고였습니다. 한국 국제망도 여러 국가와 해역을 거쳐 연결됩니다. 고의 훼손을 단정하려면 선박 기록과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을 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몰래 엿듣는 것입니다. 국제 케이블 경로를 둘러싼 투자와 규제 경쟁.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이토록 정교한 법과 기술의 방어전 덕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인류의 생존 전략을 기억하세요. 지정학적 경쟁을 이긴 해저 통신 기술, 그 위대한 집념의 역사, 패권으로부터 인터넷을 지켜낸 동맹의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과 공급망 검증이 국제 케이블 경로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공개 인허가와 공급망 기록을 확인해야 안보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PLCN과 애프리콧은 서로 다른 사업으로 경로 다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다 밑에 들이운 디지털 철막개 시대, 정보의 흐름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인류는 이제 기술과 법의 힘으로 심해의 안전지대를 구축했습니다.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고 데이터의 주권을 지켜온 것이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보는 늘 누군가의 표적이 됩니다. 지정학적 차단이 멈춘 그 자리에 이제는 은밀한 도청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적대국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듣는 해저 스파이 작전의 위력. 이제 우리는 패권 전쟁을 떠나 인류 최고의 첩보가 부딪히는 현장을 만납니다. 미 잠수함이 소련령의 깊숙이 침투해 케이블을 낚아챈 충격적 이유. 돈의 흐름보다 정보의 가치가 우선되는 심해에 차가운 스파이전. 우리가 누리는 0.1초의 기적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 냉전의 한복판에서 인터넷의 뿌리를 장악하려 했던 이들의 실체.
국제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전설적인 첩보전 아이비 벨즈를 추격합니다. 소련의 정박금지 표지판이 역설적으로 도청의 단서가 된 기막힌 아이러니. 미 잠수함 USS 할리벗의 목숨을 건 침투와 수만 시간의 도청 기록물까지. 다음 편 아이비 벨즈 작전 소련의 침묵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